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자바 언어로 어떻게 객체 지향이 구현되는지를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객체 지향 네 가지 특징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바 언어에서 객체 지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터페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특성에 대해서는 지난 강좌까지만 보셔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바에서는 객체 지향의 추상성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강의는 개념만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걸으면서, 조깅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또 자기 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24년 첫날이네요. 저는 뭐 24년 이래서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치 원처럼 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도돌이표의 느낌보다는 일직선상에서 24년의 시점에 다다랐고 이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정도가 아닌가 단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객체지향 자바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요약까지 했기 때문에 객체지향 네 가지 특징은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를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실 인터페이스가 없이도 객체 지향 네 가지 특징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인터페이스는 자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또 자바 언어 자체의 구조, 아키텍처에서도 대부분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인터페이스는 자바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단지 자바 언어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객체 지향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사상은 추상화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을 해서 추상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인터페이스도 이 개념에서 한번 제가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바 언어가 아닌 일반적인 관점에서 먼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 장치 사이에서 정보나 신호를 주고받는 경우의 접점이나 경계면이다. 우리가 뭐 유저 인터페이스, 뭐 웹을 많이 보니까요. 웹 인터페이스, 모바일 인터페이스, 즉 사람과 기계에 마주치는 그 접점, 즉 화면이죠. 그런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터페이스가 쓰이는 부분을 보면은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예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이어에 대해서 예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맞는 그런 예제이죠.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제조사. 그랜저는 현대 거니까 현대차에서 그랜저를 만들 때 바퀴는 그랜저 바퀴 뭐 이런 걸 다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랜저 만드는 현대에서 설계를 할 때. 자, 타이어를 만들 건데 타이어 스펙은 원형이어야 되고 이번 그랜저에 들어가는 건 18에서 21인치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말만 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차를 만드는데 이 정도 할 거야. 그냥 말만 하고 약간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구현되지 않아서 너무 좀 추상적이다. 이래서 좀 느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느슨한 결합. 이럴 때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거를 구현하는 게 이제 단단한 결합이 되겠죠. 이것을 구현하는 거는 우리가 알겠지만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이 어떤 스펙만 보고 타이어 스펙만 보고 갖다 만드는 겁니다. 뭐 현대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제조사가 그래 원형이고 18인치에서 21인치 알루미늄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타이 타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 뭐 넥센을 가든 금호를 가든 한국 타이어를 가든 똑같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구현을 한 한국 타이어에 가서도 타이어를 낄 수 있고 금호 타이어에 가서도 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설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아파트 시공할 때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뭐 한
10개 동 짓잖아요. 그러면 10개 동에 창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문. 그러면 이 창문이 다 똑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뭐 앞에 창문은 어떻게 하고 뒤에 창문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창문을 여러 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설계할 때는 인터페이스라고 말은 안 할 수 있겠죠. 그냥 설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는 써 있을 겁니다. 윈도우 스펙에 거실에 있는 뭐 어디 안방에 있는 창문은 가로 1m, 세로 1.5m로 만들고요. 창틀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인터페이스에 정의만 한 겁니다. 뭐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조사가 이제 KCC 창호, LG 하우시스 뭐 이런 이건 창호 같은 데서 만드는 거죠. 가로 1m, 세로 1.5m, 창틀은 흰색이라고? 그러면 각각 그 업체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이걸 만드는 겁니다. 뭐 좀 더 튼튼하게 만들든지 손잡이를 좀 더 이쁘게 만들든지 이런 거는 제조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현하는 것과 또한 어떤 스펙만 이렇게 제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알았어. 구현, 우리가 임플리먼트라고 하죠. 임플리먼트가 시행하다, 이행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정의만 하면은 누군가가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아파트의 창문을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한번 이해해 봤는데 이건 언어와 상관없는 겁니다. 자바와 상관없는 그냥 인터페이스가 이런 거다. 이런 거죠.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뭐 우리 우리 신발 있잖아요. 신발 만들 때 뭐 250mm, 260mm, 270mm 그럼 우리 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이 위치 공간이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디죠?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서 거기에 맞춰서 신발 만드는 거고요. 물론 너무 추상적이네요. 그렇지만 뭐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추상적이라는 건 어디다 갖다 붙여도 추상적인 게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자바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 시간까지 했던 거에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자바 인터페이스를 공부해보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해해 보면은요. 동물이 있었고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포유류에 강아지, 고양이, 조류에 닭, 참새, 펭귄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동물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가 있는 거지, 물고기. 아, 동물에는 물고기도 있지. 그리고 물고기에 보니까 금붕어, 골드피쉬가 있고 플랫피쉬, 광어죠. 넙치, 광어. 네. 음. 새해인데 새해 첫날에 광어. 네. 좀 땡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각각의 어떤 동물은 우리가 밑에 속성이 있는데 먹다라는 속성을 어디에 주면 좋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거를 점점 구체화하는 겁니다. 먹다는 동물에 해당하면 좋겠죠. 왜냐면 모든 동물이 뭐 음식을 안 먹는 동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물에다가 메소드 먹다를 주고요. 달린다. 달린다는 사실 조류도 닭도 좀 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포유류가 맞겠죠. 뭐 강아지, 개, 호랑이 이런 달리는 거에 특화된 그래서 포유류에 주다 일단 달리는 메소드를 주고요. 난다, 날다 이거는 조류에 주면 좋겠죠. 조류가 나는 거니까 뭐 새들이 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물고기에는 헤엄친다를 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헤엄친다라는 메소드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만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은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조류 중에 펭귄이 있는데요. 저도 펭귄이 조류인지 물고기류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조류에 해당한다네요. 근데 펭귄은 날기도 하는데 사실 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조류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류라고 하니까 뭐 날 수 있다. 날개도 있고. 근데 이거 헤엄도 치잖아요. 그럼 물고기에 헤엄친다라는 메소드가 조류에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조류에 헤엄친다라는 메소드를 넣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뭐 누가 생각해도 야, 조류에 대해 헤엄친다는 건 예외 상황이지. 펭귄이 좀 예외지. 그걸 조류에 넣는 건 맞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펭귄은 조류도 상속하고 물고기도 상속하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속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게 단어로만 이해해도 돼요. 상속을 할 때 쓰는 단어가 extend죠. extend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알면 굉장히 개념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tend는 어 뭐지? 사전을 한번 그대로 봐볼게요. extend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요, 음, 네, 제가 찾아봤는데 더 길게 만든다, 연장한다, 확대한다 이런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extend는 약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장선상. 조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포유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연장선상인데 펭귄은 조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물고기를 넣어버리면 물고기의 연장선상에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자바 언어에서도 이걸 넣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이게 만약에 자바가 이걸 다중상속을 지원하겠다 하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류 펭귄이 날고 물고기도 아니 펭귄이 헤엄치고 물고기도 헤엄치는데 이걸 다 상속받자.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상속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아까 자동차도 이야기하고 아파트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기능만 설명하면 돼요. 그냥 헤엄친다. 이렇게 해놓고 펭귄한테도 주고 물고기한테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갖다 써라고. 그리고 달린다도 포유류 달린다도 만약에 닭이 달려야 되겠다. 그럼 달린다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포유류에 다 주고 닭에도 달린다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달릴 수도 있고 헤엄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중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다중 구현이 가능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 동물의 우리가 만들었던 그 기능을 가지고 물고기를 만들면서 코딩하면서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